반도체 세계대전이라. 대한민국이 그래서 위태롭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2023년입니다. 1월 1일부터 1월 20일까지 반도체 수출 감소율입니다. 마이너스 34.1%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하죠. 마이너스 34.1%라는 것은요, 반도체가 위기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뜻이에요. 전 세계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다. 예, 이것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34.1%라는 어마어마한 감소율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말입니다. 예, 반도체 세계 대전에 참여하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 말입니다.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 제국들 모두가 하나같이 말입니다. 반도체 자금률을 높이려고 해요. 반도체 자체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한국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그만큼 떨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잖아요. 34.1% 안에는 이런 내용까지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세계 경제가 쭉쭉 지금 침체를 거듭해서 반도체 수출이 줄어든다. 이것도 여기에 이야기가 되지만 중요한 것은 기술의 진보, 중국이나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의 진보도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게 1월 20일까지잖아요. 1월 한 달 동안 가서 만약에 30%가 넘게 나온다면 진짜 위기로 봐야 될 겁니다. 현재 상태로라면요, 충분히 30%가 줄어드는 폭감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 굉장히 높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2022년 3월에 37.9%도 늘어난 적이 있잖아요. 그러면 줄어드는 것도 말입니다. 2023년 1월 1일에서 1월 20일까지 마이너스 34.1% 이렇게 30% 이하로도 떨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위기라고 보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 벌써 이대로 계속 간다면 작년 8월 마이너스 7% 이후에 말입니다. 적어도 6개월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한다는데 심각하게 봐야 되겠죠. 게다가 말입니다. 반도체가 대한민국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많을 때는 20%를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적을 때는 한 16%까지 떨어질 때도 있지만 말입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20% 내외거든요. 그럼 우리 수출의 5분의 1이 반도체가 담당하고 있는데 5분의 1의 어떤 수출이 제대로 발휘를 못한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위태롭다 이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대한민국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숫자라는 뜻입니다. 문제는요, 이렇게 반도체가 수출이 폭감하고 대한민국이 위태롭다는 말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반도체 특별법 반쪽이 났습니다. 반쪽. 사실 반도체 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말입니다. 인력을 좀 늘리자. 그리고 근무 시간제도 좀 바꾸자. 공장 부지에 대한 규제도 좀 완화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최종 법안에서는요, 수도권 대학의 반도체 관련 학과 정원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반도체 R&D 인력 주 52시간제 탄력 근로제로 적용을 하다. 안 된다. 화학물질 등록 기준도 완화하고요. 이 반도체 화학물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공장 부지 규제 하나도 안 된다.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반도체 특별법을 왜 만드는 거죠?
왜 만드는 거죠? 아니 뭐 시설 투자 비용 50%를 공제해 준다는 거 이것도 안 된다고요. 최대 20%고요. 실질적으로는 대기업은 10%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반도체 특별법이에요. 완전히 반쪽이 아니라 뭐 누더기도 아니고요. 뭐 생색만 낸 반도체 특별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전 세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전 세계는요. 여러분 전 세계는 난리도 아닙니다. 자 보세요. 중국만 하더라도요. 지금 187조를 5년간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달러로 따져도 1432억 달러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69조를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527억 달러를 말입니다. EU도 굉장히 큽니다. EU도 우리 돈으로 59조를 투자하겠대요. 451억 원을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148억 원 19조를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인도도 말입니다. 인도.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도 13조 1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해요. 대만도 30조예요. 30억 달러. 4조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우리는 이대로 가서 우리 경쟁력이 살아날까요? 시기를 제대로 지금 잘못 판단한 것은 아닌가요? 대기업 특혜는 무슨 얼어 죽을 대기업 특혜입니까? 공산주의 국가 중국에서도 지금 반도체에다가 187조를 쏟아붓는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잖아요. 69조를 쏟아붓는데요. 유럽연합도 59조. 그런데 무슨 대기업 특혜니 이게 여러분 이념 논리로 여기다가 지금 몰고 온다는 자체가 우리는 지금 불 속으로 섭을 지고 뛰어드는 격이에요. 스스로 자멸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 진짜 자멸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 실제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이 반도체 경쟁력이 이게 골고루 상위권에 포진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만 세계시장 점유율이 57%입니다. 나머지 반도체 설계 부분, 팹립스 부분은 1%밖에 안 되고요.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죠. 주문 제작하는 거 18%를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공정에 대해서도 3.9%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는 끼케야 4%입니다. 대한민국의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엄청난 게 아닙니다. 진짜 열악한 거예요. 메모리 반도체만 삼성이 엄청나게 뛰어다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부가 어마어마한 자금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요 요동을 치고 있는데 대한민국은 지금 실기하고 있고요. 정치권들의 싸움질만 지금 계속 늘어나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여러분 다 망가집니다. 다. 반도체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첨단 기술의 보고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말입니다.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57% 가지고 있다고 해도요. 기술력으로는요. 이게 우리가 1등이 아닙니다. 기술력으로는. 지금 현재까지 보면 말입니다. 메모리 반도체 중에서도요. 지금 기술력으로 미국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따라오고 있습니다.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이끌어내고요. 게다가 자국 내 수요의 상당 부분을 마이크론이 직접 공급하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이렇게 선언까지. 그러면 여러분 메모리 반도체는 마이크론이 훨씬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가능할까요? 게다가 중국도 장난 아니게 따라옵니다. 메모리 반도체. YMTC라고 이야기하죠. YMTC 같은 경우는요. 지금 메모리 반도체 굉장히 빠르게 따라옵니다. 이대로 가면요. 중국제 메모리 반도체 대량 구입도 시간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국 기업들이 이제 한국 기업에 대량으로 주문하지 않고요. 결국은 말입니다. 중국 기업에 대규모로 지원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의 어떤 반도체 경쟁력 장난 아니에요. 예, 메모리 반도체가 이럴진데 나머지는요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생존에서 밀려나는 최악의 상태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공공연히 나돌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우리는요 국가 지도자들이 이게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들은 싸움질만 하느라고 정신이 없고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돌아가든지 별로 관심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태롭게 된다는 사실 참 어떻게 생각하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여러분 좀 더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더 놀라실 거예요. 지금 진짜로 대한민국 반도체가 위태롭다 이 말이 이 지표 한 장으로 지금 보일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세계 반도체 시장 점유율 변화입니다. 2018년에 미국은 45%에서 46%로 늘렸습니다. 중국은 5%에 7%로 늘렸고요. 대만도요 6%에서 8%로 늘렸습니다. 대한민국은 쪼그라들었습니다. 24%에서 19% 무려 5%포인트나 쪼그라들었어요. 다 늘어나거나 혹은 현상 유지를 했는데 대한민국만 쪼그라들었잖아요. 대한민국만 24%에서 19%로 쪼그라들었거든요. 중국도 늘고 대만도 늘고 미국도 늘고 유럽은 지키고 일본도 지켰지만 대한민국만 못 지켰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망할 수 있다는 신호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가 지도자들은 아무 관심이 없으니 참 큰일이다. 이 생각 진짜 많이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여러분 오죽했으면 삼성전자가 미국에다 투자하겠습니까? 미국에다. 물론 미국이 반도체 과학법을 통과시켜서 엄청난 혜택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 170억 달러 투자합니다. 그러면 10억 달러를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10억 달러. 어마어마한 투자 혜택을 주죠. 게다가 중국에서 지금 생산한 반도체 미국으로 수출 못한다 이렇게 되니까요. 직접 공장을 만드는 거죠. TSMC도 마찬가지입니다. 애리조나에 공장 2개를 건설하고 있고요. 지금은 400억 달러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인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하이오나 애리조나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만들었어요. 전체 규모가 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답답해 죽겠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대한민국의 반도체 이게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여기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최소 3가지만이라도 해라. 3가지만이라도. 최소. 대한민국 반도체가 살아남으려면 인력 양성해야 되거든요. 과감하게 정부가 지원해야 됩니다. 이거 지원 안 하면요. 이대로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요. 미국과의 어떤 결속력을 굉장히 강화해야 됩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망한다는 거예요. 대만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에 다가가고 있고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치포 동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치포에서 우리는 밀려난 느낌이에요. 미국과 대만과 일본은 엄청난 협력을 하는데 대한민국은 그 속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외교력도 발휘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이런 표현 그냥 쓰겠습니다. 망할 정치권의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망할 정치권. 오죽했으면 망할 정치권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반도체 과학법도 완전히 바보로 만들어놨고요. 대기업의 특혜라는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스스로 말입니다. 대한민국을 죽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예, 이게 대기업 특혜니 뭐 이런 것을 여기다 끌고 나와서 한다는 자체가 창피하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우물한 개구리입니다. 그들은 말입니다. 흥성대원군이 이야기했다는 세국 정책 비난할 자격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게 이념에 사로잡혀서 세상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도대체 국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이 정도밖에 안 되니 대한민국의 경제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요. 반도체는 진짜 폭망한다. 기업들만 지금 애써서 따라가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최악의 시나리오가 써지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까지 많이 듭니다. 그만큼 상황이 나빠진다는 이야기예요. 제발 제가 망할 정치권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들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지들끼리 권력 싸움 그만하고요. 권력이라는 게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들은 말입니다. 마치 자기 손아귀에 나오는 것처럼 권력을 가지고 휘두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 어떻게 해야지 대한민국의 이득이 될까요? 참 답답한 현실입니다. 나라의 기관산업은 무너져가고 있는데 아직도 싸움질만 하고 있으니 속이 터질 지경입니다.